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88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은 당신 것. 71페이지죠. 71페이지에 여섯 번째 줄 끝에 거기서부터 할게요. 네. 바시아의 고객들은 바시아와 체험을 함께 한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체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시아와 더불어 체험한다고 느꼈습니다. 거의 바시아를 더 큰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바시아의 파워는 호의적인 마음가짐 속에 있었고 올바른 동기에서 비롯한 의도 속에 있었습니다. 의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어떤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 깔려있는 의도가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한 말을 하느냐, 나를 위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야기는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를 위한 것이냐, 저 사람을 위한 것이냐. 그 의도의 그 뒤에 일어나는 파장은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125로 이야기할 것이냐. 의도 자체가 의식 수준이잖아요. 의도가 의식 수준이거든요. 그 의도 안에 125의 나의 욕망으로 125의 의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저 사람이 참 잘 됐으면 하는 진짜 500, 500, 그쵸? 진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이타심으로 얘기하느냐. 똑같은 이야기에 똑같은 정보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똑같은 정보를 이야기할 때는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소리가 들려요. 그러나 이 의도 자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안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의식, 그 에너지, 의도 안에 의식 수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식 수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25로 하면 욕망하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되면 화가 나거나 저항하거나, 그죠? 자존심 상하거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자체를 진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그냥 진짜 근데 내가 기뻐서 순수하게 얘기를 해. 내가 기쁜 거예요. 순수하게 얘기해요. 그럼 저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결과에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자꾸 결과에 신경 쓰는 거는 내가 125일 확률이 높다.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그래서 의도에 의식 수준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의도가 올바른 동기, 호의적인 마음가짐, 호의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바시아의 파워였었다. 이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를 잘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의도가 어떠하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는 하는데 정보를 주는데 의도, 내 에너지가 어떠냐. 작성해야 되겠죠. 네, 이번엔 72페이지. 이런 체험을 가까운 자동차 관리국 방문 체험과 비교해 봅시다. 그곳에서는 분명 아무도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가구는 차갑고 매력적이지 못한 회색빛 철제입니다. 사무원의 태도에는 귀찮음과 짜증, 심지어 경멸까지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길게 줄을 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편없는 체험입니다. 다들 자동차 관리국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은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안 갈 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은 끌어당김의 파워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끌어당김이 있어야 되거든요. 끌어당겨주는 그 에너지의 힘이 20에서 1000까지 있는 거예요. 20으로 당기면 그 끌어당김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오죠. 20에, 30에, 50에 그 에너지만큼 오지
내가 125에서 500, 350을 310, 125에서도 200, 250, 300을 끌어당겨서 올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내 의식 끌어당김이 어떠냐는 거죠. 근데 온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전에 뿌린 복이 있어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할 때 복을 쌓으면서 행동을 하라고 했어요. 복을 쌓으면서. 복을 쌓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파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끌어당김의 파워를 우리가 당겨낼 수 있는 그 힘이, 그러니까 그냥 자꾸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베풀고 또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는데 마음으로도 있잖아요. 막 안 베풀어요. 마음이 베풀어져야 물질이 움직이고 뭐 이 마음이 먼저 베풀어져야죠. 그 몸이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음을 확장시키는 거. 이 마음을 확장시켜야 돼. 이게 마음을 확장시키려면 내가 몸과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 이 분리된 거, 분리되면서 두려움이 들어온 이 신념 체계를 계속 해결을 해야 하면서 신념 체계도 해결하고 복도 쌓고 행동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사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음 원칙을 얻습니다. 포스로 사람들은 뭔가를 잡으려고 애쓰다 탈진합니다. 포스가 뭐예요? 내가 물리적인 힘으로 안간힘 쓰면서 하는 거. 포스. 끌어당김으로 우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파워는 자기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장은 우리를 밀어내고 어떤 사람들의 장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어떤 자리에 가거나 파티에 참석할 때면 우리가 만나보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마주치면 활기가 솟는 기분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이들과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길을 피합니다. 그들을 만나고 나면 진이 빠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마주치기 싫어서 길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주치고 싶고 그 포스와 파워의 그 끌어당김의 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자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 타인들이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느끼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긴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 길게 줄을 서 기다리는 일, 엉망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 불편한 의자에 앉아있는 일, 준비된 그늘이 없어 땡볕에 주차하는 일로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늘 이야기가 나왔으니 식당 입구도 살펴봅시다. 입구에 차양이 있습니까? 입구가 미적으로 장식되어 있으면 제가 보장하는데 그 장소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만 입구에 차양이 있으면 고객이 편합니다. 만찬 참석을 위해 한껏 입었는데 차에서 내려 비를 맞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비가 된 식당이라면 발레 파킹이 가능해야 하되 그 이용이 필수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발레 파킹 이용이 필수인 탓에 일부 디스코 클럽을 기피했던 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클럽 주인은 자기가 고객들에게 몇 달러 더 짜내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고객을 무더기로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어떤 직관적인 수준에서 주인의 동기를 알아챕니다. 그 주인의 동기를 진짜 그냥 내 이득만 챙기는 건지 고객들을 위한 그 미세한 차이점들 있잖아요. 여기는 디스코 클럽 요새도 누가 가시나요? 요새 가시는 분 계신가요?
30대 초반에가 20대 때하고 30대 초반에 갔었는데 요새는 안 가서 모르겠는데 뭐 마음껏 인제 화장도 하고 뭐 예쁘게 꾸몄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탁 내렸는데 비가 와. 그러고 나면 인제 가기 싫다는 거죠. 그 막판에 그냥 비 쏟아지고 팍 맞으면은 그 얼마나 짜증날 거예요. 그쵸? 화장이랑 막 머리랑 다 그냥 예쁘게 했는데. 아이 너무 웃깁니다. 상상만 해도. 예.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소한 저도 인제 여기 주차장이 주차 타워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주차 타워에 차를 집어넣고 이 기계를 만질 때 밖에서 비가 오면 그렇잖아요. 근데 인제 그 앞에 이렇게 차양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데 차양막이 없으면 예전에 없었을 때 이게 걷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우산이 없을 때는 이제 또 좀 그렇죠. 막 어디를 가야 될 때 집에 들어갈 때는 차라리 괜찮은데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는 좀 안 좋죠, 기분이. 예 그래서 그런 사소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어제 제가 인제 어떤 활동하는데 그걸 다 읽어 봤는데 누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컵을 치우고 가더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쨌든 자기 바빠도 자기 거를 치우고 가는 그런 '배려심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활동한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려심, 타인들에 대한 그 배려심. 아유 저 이 디스코 클럽 얘기하니까 웃긴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 서면에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서면에 나이트 클럽에 직장 끝나고 나면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여러 번 따라다녔죠. 따라다녀 가지고 보는 건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 같이 다녔던 그 상사분이 서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다가 저희 인제 상의하고 딸을 인제 소개 이렇게 시켜 줬었는데 그 뒤에 상의가 인제 그 뭐 커피 사 가지고 몇 번 갔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 없을 때 갔는데 그러시더라잖아요. "야 니네 장모님 말이야." 하면서 옛날에 김밥 싸들고 나이트클럽 갔다 왔다면서 그 얘기를 막 했나 봐요. 그래 갖고 웃겨 가지고 "장모님 김밥 싸들고 나이트클럽 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데 "어?"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아 그때 김밥을 사들고 갔었나?' 기억이 안 나고만 기억이 웃겨 가지고 그 생각 나이트클럽 하니까 요새 나이트클럽 가시는 분 계신가요? 젊으신 분들? 아유. 네 그 생각이 나서 웃었습니다 제가. 나이트클럽 하는 디스코 클럽 하는 바람에. 예. 어쨌든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어떤 업체를 하기 위한 그 배려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실내 장식과 조명과 음악이 전체 분위기를 이루어 우리에게 들이닥칩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책 한 권감입니다. 이 방면에 사람들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살펴보면 놀라 자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재즈거나 헤비 메탈입니다. 게다가 절대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음악 소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러 카페를 갔는데 막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말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너무 시끄러운 데는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적당하게 이렇게 깔려 있으면 음악 소리가 인제 깔려 있지만 크게 인제 상대방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사소한 그런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점을 연구한 사람들은 레퍼토리를 짤 때 침묵의 주기를 넣습니다. 이 방면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끔찍한 방송국의 음악 채널을 고정해 놓거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테이프를 생각 없이 틀어 놓습니다. 억주라면 본인이 좋아하는 테이프는 제쳐 놓고 고객이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야 합니다.
보통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 상대방 좋아하는 거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집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느냐, 그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느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관심. 제가 이런 게 무슨 일을 하니까 가망사업자 카드라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계속 몇 번을 만나지만 여기 작성하려고 그러면 쓸 게 별로 없어요. 관심이 그닥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가서 얘기하려고 하지 그들에 대한 관심이 그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들에 대한,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고 저 사람에 대한 그 관심. 근데 카톡을 읽어도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읽고 싶은 것만 읽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사고 체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고 왔거든요. 금요일 날 좀 시간이 돼서. 이야, 제가 처음 만난 그 원장님은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더 안 좋아진대. 그래서 정치가 제가 그랬더니 더 상황이 안 좋아진대.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치 상태가 뭐 경제 상태가 이렇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 어떤 서울의 시장이셨나요? 그분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다 가면서 있잖아요. 뭔 소리 하노 가면서 어? 무슨 그 나라의 집주인이 이사하지 않았냐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안 듣더라고요. 야, 그 오리지널 대구 사람이거든요. 오리진 야, 그 오리지널 저는 오리지널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정치 경제에 대한 그게 없었다가 이제 이렇게 듣고 이제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맞구나.'라는 이런 생각만 해도 이런 상황이 진짜 중요한 건데 몰랐죠. 그 나라의 집주인 이 밑에 주변에 깔려 있는 어 이 군사 기밀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 통신망과 이런 것들이. 근데 몰랐죠. 그래서 새롭게 알았죠. 알았는데 이 얘기를 해도 아니다 하면서 그전에 사람이 이상한 거고 그전에 한 사람이 이상하게 한 거고 서울의 그 시장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라면서 청와대를 이렇게 옮기면 되냐 하면서 이제 이랬더니 완전히 딱 기먹는 걸 딱 보고 야 이게 이제 진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지 안 듣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주고만 오는 거죠 그냥. 일단은 들어주고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봤어요. 어제는 타이밍 아닌 사람들만 쫙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주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는지도 이제 보고 진짜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내 것만 가서 막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타이밍도 딱 그 틈새도 딱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거, 고객에 대한 거, 고객들이 편리한 게 무엇인지,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어제도 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야 이 거 가서 아무 소리 잘 안 하는데 제가 아줌마들 좀 공부 좀 해라 그랬어요. 공부 좀. 사고 체계가 막 있잖아요. 이게 고착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을 안 듣고 막 그런 게 되게 심하구나. 되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 체계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안 받아들이죠.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내 생각이 부딪히니까. 그래서 내 사고 체계도 확장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집에서 집만 지키고 있으니까 사고 체계가 안 바뀌더라고요. 야, 이게 참 안 바뀌는구나.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고객에 대한 배려심.
이거를 진짜 하나하나 해야 그렇게 되면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구나. 이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 혼자 바쁘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하고 정리정돈하고 차분해져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탈리아 식당이 동네에 있었는데 그곳 주인은 초기 로큰롤과 그 시대 전체의 팬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곳의 음악은 혐오스러웠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음악이 정말로 끔찍했다고 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다시는 그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인 남자는 그 음악을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질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탈리아 식당에서 어떤 음악을 기대할까요? 베르디의 오페라나 이탈리아 길거리 음악이 조용하고 은은하게 깔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대화에 방해가 안 되고 종업원이 주문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 집에서도 "뭐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해 줄게." 그러면 말을 못 해요. 맨날 내 위주로 해 주던 걸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해 줄까 말을 못 해요. 해 주는 거 받아 먹다가. 그렇지 않아요? 뭐 먹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주방에서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그냥 사다가 그냥 해 놓고 해 주는 거.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지. 그래서 꿈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어떤 꿈이 있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지, 뭘 어떤 행동, 무엇을 사고 싶은지 갖고 싶은지조차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위주로는 해요. 그러면서 또 진짜 크게 봤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를 또 모르기도 하고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향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식당의 주인들은 귀가 먹은 것이 확실합니다. 소리가 이리저리 튀고 울립니다. 벽이나 바닥의 표면이 딱딱해서 소리가 증폭됩니다. 계속되는 큰 소음도 주인이 창조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이 비즈니스상 원하는 분위기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강압적인 소음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상담이나 로맨틱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음향이 끔찍합니다. 여기에 냉난방 장치가 진동하는 소리와 주방에서 고속으로 돌아가는 배기, 팬 소리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소리는 우리에게 주요 감각을 자극합니다. 청각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냄새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코의 후각과 청각과 그쵸. 다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잖아. 오감이 자극이 되는 거. 가게 안에 좋은 냄새를 창조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상 돈 아무것도 들지 않는데 진짜 얼마만큼의 주인의 배려, 그죠? 고객을 만나러 갈 때의 나의 그 배려심, 이게 얼만큼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색상과 장식은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 가게가 이 주제를 중시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감명받지 반드시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감명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위해 경험을 창조하려는 노력에 들어간 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경험을 창조하려는 노력에 들어간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타심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가게 자영업의 성패도 갈리죠. 상대방에 대한 내가 좋아서 하느냐
상대방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하느냐. 요새는 여기 있잖아요. 동성로에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막 쫙 줄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저기 뭐지? 하고 이래 보면 사진 찍는 데가 있거든요. 셀카 막 들어가서 사진 찍는데 어디는 막 화려하고 막 이래 밖에서 나무도 있고 막 이러는데 손님이 없어요. 근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저쪽에 줄 서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또 새로운 데가 생겨난 거야. 거기도 쫙 줄 서 있는데 뭔가 인제 사람들이 진짜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곳. 그다음에 또 맞아요. 우리 여기 사진 찍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주차장으로 가는데 시커먼스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시커매 갖고 사진 찍는데 명화, 오래된 근데 거기는 벌써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는 거예요. 소품은 정말 많아요. 오래된 완전 골동품 같은 그런 소품들이 되게 많은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참 망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망하는 사람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들을 위해 경험을 창조하려는 많은 고객들을 위한 거 그들을 위한 경험. 여기서 오감, 냄새, 소리 이렇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줄 때도 어떻게 해요? 좀 듬뿍 느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 우리는 에너지 그래도 어쨌든 뭔가 마음이라고 느끼면서 오감을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감을 다 느끼는데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그 오감에 느낌이 좋은 느낌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느낌을 전달하려고 할 때 진심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면 내가 지금 당장 뭐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그냥 느낌이 헤어졌는데 느낌이 좋아. 또 찾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또 찾고 싶은 사람. 만났을 때 손에 대한 그 느낌이 좋아야 되고 소리도 좋아야 되고 말을 어떤 말을 했느냐. 근데 그 말소리도 좋아야 되고 냄새도 좋아야 되겠죠. 우리는 참 향이 좋은 것 같아요. 냄새가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자연향이라서. 예.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은 게 냄새도 향도 좋죠. 자연향이라서. 느낌도 발라주면서 느낌이 또 좋죠. 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 느낌을 좋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쵸? 이 사업을 좋아하게 되는 게 이것저것 다 좋으니. 예. 그래서 진짜 똑같은 제품인데도 느낌이 좋은데 느낌이 좋을 수밖에 없는 제품을 가지고 막 아껴 쓰려고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찔끔 쓰려고 막 이래요. 그럼 벌써 좋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의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벌써 거기 전달이 돼서 암만 좋은 걸 발라 주려고 그래도 그 상대방의 의도가 벌써 느껴지니 별로 안 하고 싶다 해 버리면서 이런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의도, 상대방을 위한 의도, 내 의도가 아닌 내 이기심이 아닌 자꾸 결핍해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내 의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나를 봐야 되고 내 의지를 그죠? 내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서울에서 의식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3월 초에는 깨달음식 그릿을 해요. 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한 거, 나, 성공, 돈에 관련된 믿음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에너지를 세팅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아주 세상 살면서 진짜 좋은 경험을 하는 그런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테크닉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계속 초대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 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